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린 자료는 앞에 팩트는 우리 연구원에서 자료 정리된 자료고요. 뒤에 쪽에는 제가 제 개인 의견을 좀 붙였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에 보시면 그 스태플러가 예, 8장짜리 일단 PX 국가들 얘기하는 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리스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포르투갈 이쪽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위기 직전까지 갔다가 신용 등급이 거의 디폴트 뭐 직전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CDS 금리를 보시면 그쪽은 오히려 조금 낮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재 금융들이 그쪽에 공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의 그 부채라는 것이 결국은 전체 유럽 차원에서 본다면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즘 새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아까 오정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나라인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위기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인데, 그렇게 그 의문이 제기된 이유는 6월달에 이제 그 국채 수익률이 4%대에서 두 나라가 한 6%대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 두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시장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우선 이탈리아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GDP 대비 지금 아까 오 교수님께서 채무 정도가 한 130%라 그랬는데 2010년도 통계는 한 119%입니다. 그리스는 한 143%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내내 이런 상태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이제 일본의 국채 또는 그 일본의 채무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채무가 국내 투자자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분의 3이 국내 그 채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바깥에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오정근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2009년, 10년 이런 경기 침체 기간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취하면서 사실은 이 채무 구조가 나빠졌는데 그 전에는 재정 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템포러리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탈리아도 그 정치적인 협상이 사실은 이렇게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줄이기 위한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한데 그 정치적인 협상 과정이 사실은 용이치가 않고, 그 다음에 또 ECB에서 이번에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 대한 그 국채를 사주면서 ECB에서 이탈리아에다 그 요구한 몇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 컨디션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반발하고 우리가 디폴트 상태가 아닌데 그런 컨디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래서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ECB하고 이탈리아 정부하고 사이 갈등, 그다음에 이탈리아 내부에 있어서의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탈리아 그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동안에 특별히 더 악화된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탈리아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탈리아 경제가 재정 적자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로 지역 전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인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편입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부터 스페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스페인도 마찬가지 올 상반기까지 괜찮다가 6월, 7월 이후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6% 이상 올라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스페인은 누적 국가 채무 보면 76%라서 유로 지역 평균치가 89%, 90% 정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컨버전스 크라이테리아라고 그 재정 안정 협약에 되어 있는 건 한 60%인데 그보다는 좀 높지만 사실은 그렇게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도 아니고 단지 이제 이번에 그 재정 위기 때 이게 확장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그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사이에서 컨트롤 메커니즘이 약해서 지방 정부들의 재정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스페인이 올해 들어와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재정 적자 수준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왔고 그것이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도 재정 적자 수준을 한 20% 가까이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 간에 재정 운영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스페인이 다시 더 심각한 이 재정 위기로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단지 이제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상황이 아직도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그 나라들하고 연계돼서 추가적인 컨테이전 이펙트가 발생할 경우에 더 나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물려 있는 자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 불안 요인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스페인은 한 3천억 유로, 이탈리아는 한 6천억 유로 정도 더 필요할 건데 이게 유럽 재정안정기금 가용재원이 4,400억 유로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이 두 나라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 유로 지역이 문제가 된다 해서 사실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그 신용 등급이라든가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우리나라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 수준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없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요즘 이제 이 포르투갈하고 이탈리아하고는 밑에 제가 지금 흑백으로 이게 처리가 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게 CDS가 올라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이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내려오고 있는 데가 이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쪽은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쪽은 CDS 조금 지수가 좀 내려오는 편이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시장에서 불안을 좀 증폭시키는 감이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스페인과 그리스는 큰 문제가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물론 성장률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단지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 일정이 내년에 선거들이 예정돼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 일정에서 타협을 얼마나 무리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제 여야 간의 선거 경쟁에 들어가면 타협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불안 요인이고요. 지금까지 유럽 시장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채무 재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채무 재조정은 어차피 해줄 거면 왜 빨리 안 하느냐?
빨리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22쪽에서도 그렇고 채무제조정을 미리 해줄 경우에는 이 나라들한테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나라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재정 감축에 대한 정치적 프레셔라든가 이런 외부의 프레셔가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존이 깨지기 직전까지는 아마 안 해줄 겁니다. 제가 독일이라도 안 해주고 끝까지 가서 최대한의 스스로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아마 채무제 조정을 해주더라도 해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유로존 전체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 절상될 수 있는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QE2까지 한 상태에서, 그리고 버냉키 위원장이 이번에도 지금 계속해서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해 나가겠다 그러면 앞으로도 유로화는 계속해서 평가 절상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유로존 위기가 유로화의 평가 절상 압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로존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폭발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이 머들링 스루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빨리 해결해야 될 이유가 없고 끝까지 좀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거기는 아마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ECB에서 요즘 선제적으로 국채를 사들여주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장기적 혼조세가 그대로 갈 거다. 그렇지만 급한 경우에는 채무제 조정이나 재정통합 정도를 강화하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라도 해결 가능하니까 유럽 문제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해서 글로벌 재정국의 동향을 좀 전망하기 위해서 10분 정도만 토론을